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16년 1월 다보스 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이 4차 산업혁명의 도래를 선언한 이후 우리나라의 정책 현장에 빠르게 적용되었습니다. 이후 현재는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4차 산업혁명이 익숙한 단어로 쓰이고 있지요. 정말 근 10년 사이에 많은 것들이 폭발적으로 변화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될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현재 사람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합니다. 이유는 산업의 형태가 변하면 일자리가 변화하게 되며 그것은 곧 개인의 삶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런 듯 합니다. 근래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미래를 예측하여 자신의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즉, 변화될 산업에서 쓰일 다양한 기술을 익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요. 어찌되었든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21세기 새로운 언어로 자리잡은 다양한 소프트웨어 언어를 학습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인 듯 합니다. 현재 발생하는 산업혁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산업혁명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이해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1차, 2차, 3차 산업들 사이에 있는 각 변화의 요소와 그것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그것을 최초로 정의했던 클라우스 슈밥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사실 산업혁명의 키워드는 이 사진 한 장으로 모든 이해가 가능합니다. 1차부터 4차까지 그 산업 현장에서 혁명이 일어났던 키워드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1760년부터 1840년경에 걸쳐 발생하였습니다. 철도 건설과 증기기관의 발명을 바탕으로 인간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기계에 의한 생산이 시작되었죠. 기계화, 그 다음에 수력, 증기력이 주요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수력은 사실 얼마 쓰이지 않았습니다. 방적기에서 짧은 기간 수력이라는 에너지원을 사용하긴 했지만 효율 자체는 증기기관이 훨씬 좋았기 때문에 바로 대체되었죠. 단지 수력이라는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기계적 메커니즘을 작동시켰다는 사실에 의미를 두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는 가공과 생산성이라고 했습니다. 즉, 2차 산업에서 혁명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가공과 생산성에 엄청난 혁신이 이루어지면 됩니다. 기계화를 넘어 기계가 폭발적으로 제품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의 정착이 2차 산업혁명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자연 상태의 에너지는 다시 가공하여 전기를 생산하게 되었고 인류는 이 가공된 에너지인 전기를 활용하여 밤낮 할 것 없이 공장에 불을 밝히고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죠. 노동의 형태의 변화가 가능했던 것은 헨리 포드의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의 도입 때문이었습니다. 자동차로 예를 들면 칼 벤츠 혼자 모든 자동차의 부품을 생산하고 조립해야 하는 과정을 각 부품을 제작 및 조립하는 영역을 구분하고 그것을 벨트로 연결하여 옆으로 보내면서 제품 생산을 시작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맡아야 할 구역의 기술만 익히면 되었습니다. 분업이 가능해지며 작업 효율도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24시간 동안 공장에 불을 켜고 역할 분담을 하여 엄청나게 빠르고 효율적으로 제품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지요. 저는 기술공학적인 관점에서만 이야기하였습니다. 여기서 댓글 과제입니다.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여 2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이 현장에 정착되며 발생했던 문제점을 3가지를 댓글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3차 산업혁명입니다. 3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는 전자기기의 출현과 보급, IT의 발전, 생산이 자동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스 슈밥은 3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3차 산업혁명은 반도체와 컴퓨팅, 퍼스널 컴퓨터의 보급, 인터넷의 발달과 보급이 주도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키워드만 들어보아도 1960년부터 2000년 초 사이까지 어떤 기술이 정착되어 인간 사회에 보급되었는지 체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우리가 아주 당연하게 우리의 삶에서 활용하는 기술들이니까요. 우리는 그것을 통틀어 지식정보혁명이라고도 부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공장 자체가 컴퓨터를 통하여 제어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인간이 분업을 할 필요가 없이 단순 작업을 하는 로봇을 설치하고 그 로봇을 관리하는 관리자 몇 명만 배치하면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수는 대폭 감소하게 되고 전통적 제조업의 시대가 끝이 나는 상황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대신 공장 내 생산성 그리고 그 작업 효율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지치지 않는 단순 작업을 하는 로봇들이 밤새서 일을 대신해 주었으니까요. 여기서 두 번째 댓글 과제입니다. 3차 산업혁명이 발생하고 정착되며 새롭게 만들어진 기업 한계와 어떤 재화를 바탕으로 성장하게 되었는지 간단히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첫 이야기는 2016년 1월 개최된 다보스 포럼에서 제4차 산업혁명의 이해를 의제로 삼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WEF 월드 이코노믹 포럼 의장인 클라우스 슈밥은 21세기 시작과 동시에 새로운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첨언하였죠. 4차 산업혁명은 단순히 기기와 시스템을 연결하고 스마트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훨씬 더 넓은 범주까지 아우른다. 유전자 염기 서열 분석에서 나노 기술, 재생 가능 에너지에서 퀀텀 컴퓨팅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거대한 약진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술이 융합하여 물리적 영역, 디지털 영역, 생물학적 영역이 상호 교류하며 다른 산업혁명과 그 궤를 달리한다. 그리고 다른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산업혁명과 구별되는 3가지 특징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 속도입니다. 혁신의 속도가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전개 중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두 번째 특징은 범위와 깊이입니다. 디지털 혁명을 기반으로 다양한 과학기술을 융합해 개인, 경제, 기업, 사회를 기존에 없는 패러다임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시스템 임팩트입니다. 국가 간, 기업 간, 산업 간 그리고 사회 전체 시스템에 엄청난 변화와 충격을 주고 있다고 이야기하였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지 벌써 4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정말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죠. 당시 클라우스 슈밥이 소개한 4차 산업혁명의 주체가 되며 앞으로의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기술 26가지를 빠르게 살펴보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드론, 즉 무인 운송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는 전통적인 생산 방법을 혁신할 수 있는 3D 프린팅 방식의 기술 도입입니다.
세 번째는 기계적 메커니즘을 마치 생명체와 같게 개발하는 로봇공학 분야입니다. 네 번째는 분자구조 및 결합의 새로운 발견 분야인 재료 및 신소재 공학입니다. 다섯 번째는 나노기술입니다. 여섯 번째는 영원한 에너지 생산과 효율을 연구하는 재생가능 에너지의 발전입니다. 일곱 번째는 그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저장, 이용하는 에너지 저장 기술입니다. 여덟 번째는 생명체 유전자를 변형시키는 유전자 편집 기술입니다. 아홉 번째는 생명체의 DNA를 분석하는 유전자 시퀀싱 기술입니다. 열 번째는 인공세포를 연구하는 합성생물학 분야입니다. 11번째는 정밀의료 분야입니다. 12번째는 웨어러블 기기, 13번째 기술은 신경과학 분야의 기술, 14번째 기술은 생명공학, 15번째 기술은 사물 인터넷 영역, 16번째 기술 영역은 블록체인과 비트코인, 17번째 기술 영역은 공유경제, 18번째 모바일 기기 유비쿼터스 컴퓨팅 스마트폰 분야, 19번째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20번째 퀀텀 컴퓨팅, 우리가 흔히 부르는 양자 컴퓨팅 기술, 21번째 디지털 플랫폼, 22번째 시각 인터페이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VR, AR, MR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23번째 클라우드 컴퓨팅, 24번째 커넥티드 홈, 25번째 스마트 도시, 26번째 빅데이터입니다. 이상 26가지 기술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분명 여러분들이 들어본 기술도 있을 것이고, 들어보았지만 정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운 기술도 있을 것이고, 들어보지 못했던 기술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댓글 과제입니다. 26가지 미래를 이끌어갈 기술 중에, 공학적인 어떤 산물 중에 자신이 관심 있는 기술을 한 가지 그냥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산업을 이끌어갈 26가지 기술에 대해서는 하나씩 콘텐츠를 제작하여 소개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